만약에 물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걸 전기 분해하면 산소하고 수소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수소는 연료가 되는 것이고 산소는 이제 사람이 숨 쉬는데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물이 꽤 많대요. 물이 몇 천만 몇 천만 다기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굉장히 많아서 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우주 탐사를 해도 된다 할 정도로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ISRU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지구로 갖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뻗어나가는 우주 탐사는 현지 자원을 활용해서 한다. 지구에서 자원 갖고 가지 않고 현지에서 자원을 갖고 한다. 자, 지금 우리가 그 발사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주수송에서 발사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차세대 발사체 개발하고 있고요. 유인 이제 사람도 태우는 걸 개발해야 되겠고 발사장도 여러 개를 개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연료 아까 제가 고체 추진제가 있고 액체 추진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체 추진제는 화약 같은 것이고 액체 추진제는 이제 석유 그러니까 케로신이라고 해서 석유 계열의 보통 우리 기름을 넣고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게 이제 수소 연료, 그 다음에 메탄 연료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탄은 이미 우리가 쓰잖아요. 가스, 메탄가스 이걸 연료로 쓰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발사체 차세대 발사체는 메탄 연료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메탄 연료가 지구상에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우주에는 널려 있는 거야. 그냥 예컨대 그 대기가 메탄으로 되어 있는 이런 타이탄 이런 목성의 위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예 대기가 메탄이야. 그러면은 연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소 경제라고 하잖아요. 수소 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천체는 그냥 수소가 대기 엄청나게 그 압력이 많은 이런 대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 지구에서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연료를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지구 경제라고 생각을 하면 어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생각을 하면 솔직히 수소 경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썩 돈이 들진 않습니다. 왜? 수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돈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단에서 공장을 돌리면서 나오는 부생가스, 부생수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수소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LNG 가스를 사서 그걸 개질을 해가지고 이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걸 또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연료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LNG를 또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부생가스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수소를 연료로 쓸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못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하면 되는데 전기 분해하는 그 전기는 그러면 뭘로 생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하고 이거 물을 거기다 밑에다 넣고 이거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태양광 패널을 엄청나게 설치를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건 안 돼. 그래서 어디다가 설치하냐면 호주 사막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석유는 안 나지만 석탄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엄청나게 사막에다 설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또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것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경제라고 생각하고 한국 경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연 수소 경제가 맞나? 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지만 이걸 우주 경제라고 생각을 하면 맞죠.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다른 행성에서 살 수도 있는데 수소를 연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를 우주 쪽으로 넓히면 다양한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이런 개발을 해야 된다. 거기에 돈이 다 각각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결국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산업 생태계를 이제 조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주는 이제 암무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국가계획에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과학, 이게 탐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주과학이 되겠고요. 그래서 향후 5년간의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제 국가가 정부가 견인하는 사업을 만들어줌으로써 산업체들이 따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개발법원에서 구축한다고 해서 우주항공청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글로벌 우주협력에서 역할 강화라든가 이게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 달에 미국이 달에 다시 가겠다. 근데 혼자 안 가고 뭐 가겠다는 나라 많으면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참여하는 거죠. 또 아까 그 달 탐사선처럼 우리가 나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거기에 기대서 우리 것을 조금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우주항공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술학부 부분은 이제 발사체, 뭐 굉장히 다양한 발사체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에너지들이 필요하고 그 추진제, 다양한 추진제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성도 이제 이게 하나의 산업 인프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양한 위성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주 탐사도 이제는 우주 자원 관점에서 또는 우리 후속 세대들이 왜 타행성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달, 화성, 소행성, 유인 탐사 이런 것들이 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 계획은 여태까지 지금 198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35년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부피가 커진 거, 덩치가 커진 것은 최근 한 1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더디게 진보를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속도가 붙었고 우리나라의 운이 좋게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주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침 역량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걸맞는 국가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